안녕하십니까. 광명자연건강학회 1박 2일 지금 연수 세미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제1강이 끝났고 진답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유튜브 회원들에게 조금 우리 세미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네. 경락은 왜 생겨난 것일까요? 예, 경락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꼭 그 동양에만 경락이 있고 서양에는 경락이 없는 것 같죠. 예, 사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기의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제 음양이죠. 음양 기운이 이제 오행으로 되고 그 오행의 그 기운이 우리 오장 장기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직하는 거의 장기죠. 그래서 이 장기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이 기로 뻗어 있어야 돼요. 팔다리 사지가 바로 그 오장육부의 기가 또 뻗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뻗어 있는 라인이 곧 이제 경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경락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지에 있는 경맥들은 특별한 경로가 있나요? 예, 그렇지요. 손에 수, 삼음, 수, 삼양, 적도, 삼음, 삼양 해가지고 12경맥이 있죠.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로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줄 꺼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하늘과 땅 관계, 그다음에 오장육부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이제 팔에 있는 경맥은요. 팔에 있는 상초라고 할 수 있는 팔에 있는 횡격막 위에 있는 심장과 폐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폐와 심장경이 이제 팔에 있어야 되는 건 마땅하죠. 예,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폐를 먼저 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폐경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1차적인데 1차가 엄지 쪽입니다. 예, 중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서 폐경은 같은 금인 대장경을 끌어올라와요. 대장경이 이렇게 해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엄지, 검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흐르는 경맥들은 이제 심장경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표출하는 것이죠. 쭉 펼치니까는 소지 손가락, 또 소지 손가락 바깥에 소장 또 끌어올라옵니다. 아까 심장 소장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심포 3초가 있는 겁니다. 손에서 삼음 삼양은 다 아시겠죠? 네, 배대장, 심포 3초, 또 이제 심장 소장. 발은 또 이제 발은 또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조금 이제 발끝 정혈요법 할 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머리에 분포된 경락들은 무엇인가요? 예, 경락이 12개 중에서 이제 반은 이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네, 되게 육부에 대한 건데요. 네, 5장 하게 되면 간신, 비폐, 신이고 거기에 따른 육부가 그 머리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 주로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모든 경맥이 다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과 조금 벗어나서 귀에도 이제 청궁, 청회 이런 데는 조금 경로적으로도 좀 거치기도 하지만 주로 눈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의 오수열, 정혈유, 경합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주관절과 슬관절 아래에 주로 놓여 있나요? 네, 우리가 그 중요혈 특히 오행침 하게 되면은 몸에는 침을 하나도 안 나요. 주로 주관절 이하에서만, 슬관절 이하에서만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혈들이 오수혈이라고 해가지고 정형유경합이라는 혈을 갖는데 그 혈명의 그 고유 의미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정혈은 샘 솟는 곳이에요. 네. 샘 솟는 곳. 네. 처음 솟는 곳, 정혈. 그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손끝, 발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를 쪼글쪼글쪼글 허리내면서 흐를 형자. 그 형은 그 왕관절과 끝, 지단과의 사이에 경혈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유는
다른 경화호에 이제 골짜기들을 흐르다가 다른 골짜기하고도 만나고 어느 정도 합류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예. 유경이 이 손목 발목쯤 뭐 조금 발에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경은 이제 경서경 도도하게 줄기경 막 흐른다는 거죠. 한강과 같은 거예요. 한강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경이고 그 다음에 하별은 인천 앞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딱 해서 이제 바다에 이르는 혈 하별이다. 선생님, 경혈에 관련된 일반적인 책에는 네. 동맥이 척추를 따라 올라간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네. 광명의학에서는 왜 동맥을 척추를 따라 내려간다고 보시나요? 예. 자,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맥이 양경이에요? 음경이에요? 양경이요. 예, 예. 양은 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은교, 태단, 수구 혹은 인중이라고도 하죠. 예. 여기 소료, 그래서 이제 산근, 인당, 예, 조금 기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회,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양이니까 음을 향해야 됩니다. 대추 지나죠. 명문 지나고, 예, 요양관 지나고, 예, 여유 지나고, 미골단, 항문 바로 위에죠. 장강에서 끝나주지요. 장강에서부터 이제 음인 인맥에 연결돼요. 그게 회음이지요. 예. 팔의 요골과 척골, 발의 경골과 비골 사이에 락혈이나 극혈이 분포되어 있나요? 네, 락혈, 극혈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잠깐 정리되면 좋겠네요. 락혈이라고 하면은 같은 오행선상에 있는 장부 안에 어떤 그 치료를 협력할 때 쓰는 혈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폐의 병을 대장의 병으로 치료하겠다 하면 대장에 락혈을 쓰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것은 한 그 장기에서 그 음양 같은 배속에 속한 다른 장기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락혈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극혈은 간극자인데 하나의 그 어떤 간극이 있다라면 이게 틈새가 쭉 펼쳐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찬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두 뼈 사이에, 특히 이제 내관, 외관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이제 락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관에서, 극문이라든지, 또 이제 외관에서는 이제 회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어떤 극혈이 되겠습니다. 발끝 정혈요법은 발에 있는 경락들을 사용하는데 그럼 손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예, 굉장히 편리한 이야기죠. 손 안 하고 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사실 발만 했을 때 굉장히 그 시간 대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발은 뇌하고 제일 먼데 오히려 멀기 때문에 지렛대처럼 강하게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막 잡아잖아요. 뇌가 금방 깨어나요. 중풍 환자들 그 발가락 엄지 막 주물러 봐요. 흐리멍텅한 눈이 안구가 제대로 딱 섭니다. 이런 지렛대 원리 때문에도 이제 발을 많이 쓰는데 손은 조금 디테일해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은 바탕성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골반, 척추 골반 아마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간경, 근육, 예, 또 신경, 뼈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그 치유에 어려운 병을 치유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걸로. 팔의 경락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1차로 폐는 수용하는 자세, 2차로 심장은 솟구치는 자세, 3차로 심포는 벌려서 모으는 자세인데 네, 생활 가운데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그렇지요. 우리 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 경맥에 들어가면은 모든 활동성을 다 이렇게 경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다 그러면은 1차 경맥에서 아래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폐가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폐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동작의 이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것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제 심장이라고 하면은 심장경은 이게 솟구치는 거예요. 힘 자체가 하고 그리고 심장이 이제 대동맥궁에서 팍 올라가죠. 청경동맥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 행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시위할 때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뭐 해라, 하지 마라 할 때 이렇게 할 때 엄지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둥지로 심포 쪽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이 소지 방향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경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또 이제 심포 삼초는 이제 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조절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특히 모성성 관련되는 모든 거 모으고 사회 문화적인 거 다 이게 그 심포삼초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광명 건강의 3대 원리와 경락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 우리 광명 건강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 건강에는 3대 원리가 있다. 우리가 건강에도 치료할 때도 진단할 때도 이 세 개의 관점에서 어떤 비유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하고 어떤 트라이 해보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3대 원리의 근거는 천지인 사상에 대한 겁니다. 하늘, 양, 땅, 그리고 인간, 인.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경맥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양경맥. 전체적인 사지경맥은 또 사지에서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되겠지만 먼저 첫째 동맥, 척추동맥, 뇌척수액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음은 인맥, 복부장기 이렇게 해서 어떤 경락과 우리 3대 원리 관련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사지경맥 자체는 12장부의 경맥 자체 특히 팔다리 관절 이하의 여러 가지 그 경혈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 관련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가 아플 때 발끝을 안으로 모아서 걸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동맥과 관련된 의미가 있나요? 예, 저도 며칠 전에 그 조금 여기 저 원주에서 그 화목을 들다가 화목이 이만한 것을 내가 들어서 그 화구에다 넣어야 되니까는 무리를 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내가 했던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을 안쪽으로 딱 모으고 이렇게 출근할 때 걸어봤어요. 한 이틀 정도 했는데 다른 조치 없이 그냥 허리가 다시 아주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하자면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긴장된 상태입니다. 안으로 모아서 이제 이에 비해서 인맥은 조금 약간 벌어진 상태예요. 포용하는 자세고 그래서 이제 동맥은 이렇게 모아주고 또 척추 자체를 마사지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또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은 또 허리 자체를 이렇게 세우등 운동으로 이렇게 굴려주면은 잘 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행 자체가 동맥적인 거고 또 동맥에 대한 척추에 대한 문제를 예를 들었으니까 조금 제가 확장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리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딱 엎드려 누우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부분에 성골 부분에 특히 차려 부분에 요 가운데 요 관절 부위가 딱 오게 해서 자, 숨 들어 마시고 항문 당기세요. 이렇게 오므려 주는 걸로 내쉬고 이런 이완된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 후두골, 업시피탈하고 성골, 사크롬 이게 서로 대항적으로 콤비네이션 작용이죠. 움직이면서 뇌 척수액을 순환시켜줘서 허리가 아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아주 컨디션도 좋아져요. 복부 장기가 불편할 때는 복부의 뜸을 권장하시는데 인맥과 관련이 있나요? 네, 동맥과 인맥을 관련지어서 이제 뜸 관계도 좀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뜸의 열기는 우리 복부 장기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열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부 장기라고 하니까 우리 심장에다 바로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 수기가 있는 배꼽 주변, 특히 배꼽 옆에 황유
이런 데는 이제 신장의 기가 아직 굉장히 강하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데를 이제 뜸을 떠주는데 인맥은 좀 편하게 다리를 딱 벌리고 또 좀 따뜻하게 복부 따뜻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무연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대고 있으면은 여기가 더워져요. 수가 열을 받았네요. 열을 받으면 상승하게 됩니다. 수가 승했네요. 수승. 예. 자체는 수인데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는 화가 있어요. 심장화. 심장화를 꺼주는 것은 이 폐가 또 공랭식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오장육부적으로는 수승화학이 이루어져야 돼요. 더워진 수기가 올라가서 심장을 꺼요. 심장을 끄면서 심장의 화에 의해서 수가 또 자신도 더워져요. 적절하게 더워지면서 수는 내려가야 되니까 내린 거예요. 화강, 수승화강. 수승화강이 잘 되어가지고 치유가 되면은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기혈순환이 잘 된 거지요. 이 정도로 맞춰서 우리의 그 세미나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좀 보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